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 이 집 어떠세요? 이쁘죠? 참 현대적인 감각이 잘 묻어있는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별개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시골 전원주택 낙찰받고 1억 6천만 원 날릴 위기. 경매물건을 잘못 낙찰받아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가보진 않았고 미쓰고 부동산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집은 참 아름다운데 요 마당에 콘크리트 타설해 놓은 부분에 요 표면이 너무 매끄럽지 않아서 조금 요거는 미스매치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표면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여기에 이렇게 보강토로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서 막아놨는데 과연 이게 안전할까? 이런 저의 개인적인 약간 걱정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중한 산의 무게를 견뎌내기에 이 보강토가 충분히 두꺼운가 튼튼한가 그런 걱정이 저는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충남 보령인데요. 아래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이래요. 이게 이제 경매물건 전원주택이고 이 뒤쪽에 산의 모습이 조금 위태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 로드뷰는 2024년 3월 올해 3월 달에 찍힌 사진인데 이 집 뒤에가 경매 물건입니다. 여기 범면이 보이시죠? 자, 여기 아직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로드뷰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을길이 있고 뭐 신축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강토를 높이 쌓아서 토목 공사를 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쭉 올라오면은 요 위쪽에는 산이 있는데 자, 요 석축과 보강토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집이 여기 있네요. 일단은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아무래도 요 평지보다 상당히 높은 곳에 집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전망은 굉장히 좋고요. 우선 이 집의 방향도 남남서 거의 남향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런 보강토, 얇은 보강토가 조금 걱정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지워지지가 않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의 주제는 집을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땅의 면적은 대략 25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48평 정도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집의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목재로 외부 마감을 해서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8년으로 이제 한 5, 6년 정도 된 거의 신축급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이에요. 감정가가 2억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66%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가는 8,4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3분의 1 가격으로 싸 보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경매 물건은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는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낙찰받으라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경매 물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현재 건물 매각입니다. 토지는 경매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강제 경매의 채권자가 땡땡땡 옥션, 이거 아마 경매 회사, 경매 학원인 것 같습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한번 볼게요. 전입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전입일자가 2018년도로 말소 기준 권리 2021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날짜상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가처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임차인보다도
가처분이 있는 거예요. 요 가처분. 자, 어떤 내용인지 여기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은 현재 경매가 2021년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회사 땡땡땡 옥션 경매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보다 앞서서 2020년 5월 달에 땡땡땡 옥션에서 가처분을 걸어놓습니다. 자,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 그 목적을 보니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이 위험한 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집을 낙찰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곤란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경매 물건이에요. 지금 여기 땡땡땡 옥션 경매 학원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이제 피보존 권리로 가처분을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션, 이 경매 학원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겠죠. 분명히 이 경매 학원은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겁니다. 자, 한번 역사를 거슬러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당시의 토지 경매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경매 사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 전부 땅만 경매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토지의 감정가가 8,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당시에도 이렇게 건물이 있는 상태였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매각기일, 첫 번째 매각기일 날 무려 11명이나 입찰자들이 개떼처럼 몰렸습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땅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떼처럼 몰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아마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 이 땅 낙찰받으면은 요 위에 있는 건물은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결국 감정가보다 거의 2배, 186% 비싼 1억 5,880만 원에 낙찰이 되는데요. 이때 낙찰받은 낙찰자가 땡땡땡 옥션 그 경매 학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땅이 낙찰된 날짜 2020년 2월 25일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건물은 과연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됐을까요? 한번 그거를 확인해 봅시다. 같은 시기에 건물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건물만 경매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감정가가 2억 4,500만 원 정도였는데 막 유찰이 돼서 반가격 1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3차 매각기일 날짜를 보세요. 2020년 3월 31일이죠. 땅이 낙찰된 날짜가 2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땅이 낙찰되고 나중에 3월 31일 날 단 한 명이 응찰합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원에 이 건물만 낙찰을 받게 돼요. 땅을 매각할 때는 사람들이 막 개떼처럼 몰려들고 건물을 매각할 때는 단 한 사람만 응찰했잖아요. 이걸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토지로 몰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1억 6천만 원에 이 집을 낙찰받게 돼요. 이때 이 낙찰받은 분이 현재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자신이 건물을 낙찰받은 3월 31일보다 거의 한 달 앞선 2월 25일 날 어떤 경매 학원이 토지를 낙찰을 받은 것을 알고도 이 건물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현재 건물주가 3월 31일 날 건물을 낙찰받고 5월 4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5월 28일 날 토지를 낙찰받아서 소유하게 된 땡땡땡 옥션 경매 학원에서 야, 나 토지 소유권 있어. 나 이 토지 소유권 방해하지 마 하면서 가처분을 그냥 바로 때려버린 거예요. 관련된 법원의 사건을 살펴보니까 토지 주인 땡땡땡 옥션이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니까 한 번은 이제 법원에서 그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고 또 다른 결과에서는 법원에서 좀 화해를 하라 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건물주는 건물을 1억 6천에 낙찰받았는데 땅을 낙찰받은
경매학원과 민사소송하고 그 결과 이렇게 다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현재 1억 6천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모르죠. 눈먼 돈이 이 집을 딱 낙찰받아가지고 어쩌면 건물주가 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집을 1억 6천 이상의 낙찰을 받는다면 지금 토지주가 요구하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거 뭐 몇백만 원 빠지고 나머지 다 건물주에게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똔똔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먼 돈이 과연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을 2020년 3월 31일 날 낙찰받은 현 건물주는 바보냐?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집을 당시 1억 6천에 낙찰받은 분이 사실 이 경매 물건의 채권자입니다. 이 건물을 경매에 넘긴 사람이 바로 이 낙찰자예요. 당시 건물 경매 물건의 등기 요약을 보면은 근저당권 1억 6천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자, 이분이 이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1억 6천을 달라고 건물을 경매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1억 6천에 이 본인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이 경매 과정에서 이분이 돈을 쓴 건 없어요. 다만 장차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건 제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이 토지가 매각되던 날 2월 25일 날 응찰한 11명 중에 이 건물을 낙찰받은 분도 아마 이 11명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어요. 토지는 낙찰을 받지 못했지만 이 건물을 낙찰받아도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것도 아는데 일단 소유권이라도 확보해 놓자 하는 마음으로 1억 6천에 자신이 돈을 빌려준 그 가격에 맞춰서 낙찰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 건물을 담보로 1억 6천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도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쨌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토지 입찰에 달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 참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